특집 경기도의 선택 3회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영선입니다. 새로운 구구구를 기다리시는 애청자분들께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종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대선 특집 경기도의 선택인데, 대선도 그냥저냥 대선이 아니고 경기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선을 우리가 다뤄보자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3회째인데 아직까지는 이 경기도의 관점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제 생각도 좀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아직은 선거 초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세에 후보 진영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경기도는 아마도 선거 막판에 음. 치열한 접전 국면에서 더 부각이 될 것으로 네.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후보 간의 경기도 공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앞으로 또 각 후보들이 어떻게 경기도를 공략할 것인지 요거를 좀 살펴볼 계획인데, 우선은 대선까지 이제 86일 남았어요. 네,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짝 들여다보죠. 여전히 지금 오차 범위 내에 초접전인 것 같은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오차 범위 내 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 MBS 전국 지표조사와 갤럽의 여론조사를 살펴봐도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세대별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4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6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영호남에서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재확인됐고요. 수도권에서는 표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수도권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과 경기, 인천 이 지역을 말하는데, 네, 저희가 첫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경기도와 서울의 민심이 이번 대선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그렇게 드러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예. 경기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다면 현재의 박빙 판세에서 결국 승부는 수도권에서 날 텐데,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는 확실히 표 차이를 벌려서 대승을 거둬야 하고요. 예. 윤석열 후보로서는 최소한 접전 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현재 상태라면은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설 가능성이 좀 크니까요.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서울은 지난 4월 보궐선거 이후로 국민의힘 지지율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문제로 악화된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출신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서 대승을 거둬서 서울의 열세를 만회해야 할 것이고요. 예. 윤석열 후보로서는 경기도에서 최소한 접전 구도만 만들어도 서울의 우위를 바탕으로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결국 이제 두 후보가 수도권에서 얼마나 득표를 하느냐가 관건인데, 선거라고 하는 게 인물과 정책, 구도, 이 삼박자가 이루어진 종합예술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수도권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좀 살펴볼 것이고, 대선이 지금 86일 남았는데 아직도 각 진영의 경기도 관련 정책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경기도 공약 지금 나왔습니까? 현재 두 후보 모두 큰 줄기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은 설익은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두 후보 모두 선대위 구성에서부터 진통을 거듭하면서 이제야 중앙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광역 시도당별, 또 선거구별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이후에 지역의 건의 등을 취합해서 광역 단위별 지역 공약이 완성될 텐데요. 경기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경기도 공약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한 달여 정도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후보들이 경기도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를 방문했고 경기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예. 물론 경선 후보 당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후보가 된 현재 좀 더 다듬고 수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은 좀 설 있고 좀 큰 제목 위주의 공약이 되는 것 네.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 경선 후보였을 때 발표한 경기도 공약 뭐가 있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월 3일 경기도 5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예. 경기 북부 평화경제 확충, 경기 북부와 접경 지역 간선 교통망 확충,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경기 동부, 경기 남부를 첨단 산업과 반도체 허브로, 또 수도권 광역 교통 네트워크를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권역별 발전 전략과 함께 교통 분야에 집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살펴보죠. 경기 북부 평화경제 확충이 있고 또 경기 네. 북부와 접경 지역에 간선교통망 확충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경기 남북부 간의 개발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내놓은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70년간 남북 대치 상황에서 경기 북부는 국가 전략에서 안보 분야가 강조되어 왔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산업과 교통 면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예. 이 후보의 북부 공약을 봐도 이에 따른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교통망 확충을 공약했고요. 또 역설적으로 분단을 통해 보존된 DMZ 생태벨트를 활용한 평화 생태관광 활성화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 경기 남부에 대한 내용으로는 지금 첨단 산업과 반도체 허브를 만들겠다 이것 같은데 경기 남부에는 이미 지금 수원, 화성, 용인, 성남 등의 지금 반도체 벨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일단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더 예. 크게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메카가 경기 남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서 경기 남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갑니까? 좀 더 앞으로 최종 후보가 되고 네. 이제 지역 공약 완성되는 단계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뭐 경기도당 선대위가 다 꾸려진 건 아닌가요? 예, 지금 각 선거구별로 네. 지금 선대위 구성이 진행이 되는 이제 단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도 좀 살펴보죠. 역시 경기도에 대한 고민이 뭐 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 후보 역시 당내 경선 당시에 경기도를 2차례 찾았습니다. 예. 윤 후보 입장에서도 경기도는 최대 표밭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윤 후보는 이제 서울을 우세한 상태로 두고 경기도는 최대한 접점만 가도 대선에서는 이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경기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윤 후보의 경기도 공약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 구체적인 경기도 공약에 대해서는 조율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경기도당과 도내 당협위원회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경기도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어차피 뭐 오늘 이 시간에 가만 들어보니까 양쪽 후보 모두 구체적 공약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윤 후보도 어쨌건 뭐 큰 제목이라도 최소한 밑그림 정도라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윤 후보는 특히 경기 북부 개발 규제 완화를 시사했는데요. 예. 지난 10월 14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개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예. 경기 북부 지역이 군사적인 측면으로 인해 중첩 규제가 심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접경 지역 한 곳을 밀리터리 도시로 만들고 그 외 지역 주민들의 묶여있는 재산권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그 정도인가요? 네,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윤석열 후보도 음. 다음에 또 공약을 발표하겠다 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를 이제 남북부로 나눠서 보면은 북부 지역 표심이 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좀 우호적이지 않느냐 하는 네. 일반적인 평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우선은 지금 경기 북부 표심을 공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해서는 뭐 없어요? 일단 경선 후보 당시에 경기도 당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네. 경기 북부에 대한 이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얘기했고요. 네. 자세한 경기도 공약은 현재 조율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경기도와 인연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연이 있는 정치인인데 뭐 오늘 이 시간에 뭐 짚어볼 것은 없습니까? 일단 두 정의당 심상정 후보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경기도와 인연이 많죠. 예.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경기도 고양에서
4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뿐 아니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여야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공개되면 더 자세히 분석해서 경기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새로운 999 대선 특집 경기도의 선택. 저희는 이 여야 모든 후보들에 대해서 공정한 보도를 통해서 경기도민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앞서 짚어본 대로 아직까지도 후보들의 공약이 초기 단계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돈은 어떻게 쓰겠다,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도 없고 지금 큰 제목 정도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윤종아 기자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맞죠? 일단은 중앙 차원의 네. 전 국민 또 국가 차원의 공약들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또 상당 부분 있는데요. 네네네. 이제 저희는 이제 경기도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려고 지역별 공약들은 앞으로 좀 글쎄 한 달여 정도 지켜보면 좀 확실하게 좀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제가 윤종아 기자를 좀 더 닥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알려주고 가세요. 요새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이재명만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윤석열 후보만 안 보인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숨겨진 선거 전략인 거잖아요. 네네. 향후에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전략이 좀 다른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주목해 볼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지난 3일 공표한 12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추진력과 실행력이 22%로 가장 많았고요. 네. 이어서 직무 행정 능력이 1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정권 교체가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공정과 정의가 11%를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이제 추진력, 실행력, 네. 직무 행정 능력 이런 것 등이 강세라서 이 후보 개인의 능력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정권 심판론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메타버스라고요. 예. 매주 버스를 타고 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시작하면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언하게 됐는데요. 네. 후보 개인을 부각하는 게 아무래도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지역을 돌 때 이준석 대표와 투샷을 자주 노출합니다. 예. 2030 세대의 경우 대통령 지지율을 봐도 정권 심판론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30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대선 특집 경기도의 선택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만 후보들의 경기도 공약을 맛보기 형식으로 좀 살펴봤고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어떤 접전 구도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런 전략도 역시 맛보기로 알아봤습니다. 선거가 무르익을수록 저희도 더 자세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새로운 보고는 계속됩니다. 윤종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